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50살, 재혼 2년차 직장인이에요. 두 번의 결혼을 겪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 결혼은 어렵고 서툴렀죠. 두 번째 결혼은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갈등들로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첫 번째 결혼은 시작부터 어긋났던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결혼은 22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만난 사람은 복학생 선배였죠. 같은 과 수업에서 처음 그를 본 순간 저는 빠져들고 말았어요. 선배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학교 생활에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처음엔 다가가기 조차 어려웠는데 같은 팀으로 과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이 부분은 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너 진짜 잘하더라. 저에게 칭찬을 건넬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어느새 선배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설레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연애를 시작했죠. 그때 저는 세상이 제 편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졸업을 앞둔 복학생이라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였고 저를 아껴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센스 있게 행동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괜찮아? 무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말들이 선배를 더욱 믿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그 사람과의 연애가 한창 깊어지던 때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자주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한 게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건네며 말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임신 5주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만 흘렸어요. 병원을 나오며 떨리는 손으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임신했대. 뭐라고? 정말이야? 선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지우고 싶으면 지우고 아니면 키우고 네가 결정해. 선배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너무 막막하고 무서운데 선배가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선배를 만나 크게 싸웠어요. 오빠는 도대체 책임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나도 혼란스러워서 그랬던 거야.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화 풀어. 내가 다 책임질게. 선배는 절절히 매달리며 사과했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붙잡았어요. 제발 믿어줘. 우리 결혼하자. 내가 끝까지 너랑 아이를 책임질게. 선배의 눈물 섞인 사과와 함께 뜻밖의 착언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정말 큰 고비였어요. 연애한 지 겨우 6개월 된 남자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연애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라니. 정신 차려. 아빠,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요. 엄마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글썽였고 아빠는 한숨을 쉬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남자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겨우 그런 말 믿고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그게 네가 생각하던 결혼이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감당 못할 일이야. 당장 헤어져. 엄마도 한참 말씀이 없으시더니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네가 정말 아이를 지우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니? 아니면 그 사람을 믿고 싶은 거니?
무서워서 결혼을 선택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수도 있단다. 부모님의 반대가 워낙 격렬했지만 저는 결국 결혼을 선택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키울 자신도 결혼 생활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지우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던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제게 이미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도 계속된 남자친구의 눈물 어린 사과와 절절한 약속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너랑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 제발 믿어줘.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를 잡으려는 간절함이 보였어요. 혼란스럽고 두렵긴 했지만 아이의 아빠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말씀하신 모든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한 건 제 삶의 무게를 제가 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이 힘들더라도 아이와 함께라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결심은 친구들의 만류로 한 번 더 무너질 뻔했죠. 사실 임신한 뒤로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은 지 좀 됐어서 결혼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리기가 두렵더라고요. 아직 청춘을 더 즐겨야 할 때 남들보다 빨리 임신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숨기다가 용기를 냈죠. 얘들아, 나 결혼해. 뭐? 갑자기 무슨 결혼? 사실 선배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하기로 했어.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선배랑 결혼한다고? 너 그 선배에 대해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거야?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믿어볼래. 내가 그러고 싶어.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가 이미 결심한 것 같아서 더 말리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정말 걱정돼서 한마디만 할게. 선배 여자 문제로 유명한 건 알고 있는 거지? 전에 그 선배 때문에 휴학한 사람도 있었고 학기 초에 같이 수업 들은 후배도 선배 때문에 학교 못 나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하필 그런 사람과 결혼이라니.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는 게 어때? 그동안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퍼지던 소문에는 워낙 관심이 없던 터라 선배가 그런 이미지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머리가 멍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나라면 다르지 않을까. 아이를 가졌으니 좀 특별하지 않을까. 여전히 저를 향한 선배의 다정함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고 주변의 걱정을 뒤로한 채 결혼을 선택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양가의 분위기가 냉랭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앞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죠. 우리가 잘해 나가자.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을 믿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남편과 아이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결혼 후 임신한 동안 남편은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남편은 집안일도 거들고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면 야식을 사오거나 허리도 주물러줬어요. 조금만 참아. 우리 아이 태어나면 너랑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남편의 다정한 말과 행동은 저를 조금씩 안심시켰고 이 결혼을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게 만들었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 남편이 취업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빡세더라. 요즘 야근도 많고 정신이 없네. 남편은 취업 이후로 점점 집안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적응하느라 바쁘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지친 몸을 핑계로 바로 방에 들어가 누워버리기 일쑤였어요. 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생하고 왔잖아. 좀 쉬게 해줘.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저는 온종일 아이를 보고 집안일까지 하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었는데도 남편은 제 고단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를 목욕시키거나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새벽에 아기가 울면 남편은 고개를 이불로 푹 눌러덮고 신경을 끄는 식이었죠. 한 번만 좀 도와줄래? 나 진짜 힘들어. 제가 간절히 부탁하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나까지 피곤하면 어떡해? 육아와 집안일의 무게는 점점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고 남편과의 다툼도 잦아졌어요. 남편은 제가 지쳐가는 걸 못 본 척했고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외로워졌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댁에서는 저를 이해하고 챙겨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아기 잘 크고 있지? 뭐 필요한 건 없니? 힘들면 언제든 말하려무나. 시어머니는 직접 장을 봐서 집으로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아이를 봐주시려 했어요. 시부모님께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지만 남편의 무책임함이 주는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선택한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남편의 무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와 집안일에서 손을 뗐지만 점점 아예 신경을 끄는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아이가 울거나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짜증을 내는 일이 늘었고 이제는 대놓고 가족과의 시간을 피하려고까지 했어요. 시댁에서도 이런 남편의 태도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 혼자 고생이 너무 많다. 저 녀석이 그러는 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지. 미안하다.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회사에서 고생하는 건 알겠지만 가족을 이 정도로 외면하면 안 되는데 저놈 정신 차릴 방법이 없을까? 시댁에서는 주기적으로 아이를 봐주며 제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버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아이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우연히 근처 카페 안에서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은 친구 이상의 분위기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아닐 거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남편의 태도를 생각하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 카페에서 본 여자 누군데 그렇게 다정하게 있었어?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넘겼어요. 동료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지만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어요. 그의 거짓말이 너무 뻔하다는 걸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과 더 이상 대화도 믿음도 이어갈 수 없었거든요.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 너도 힘들었을 테니 그게 좋겠지. 그 순간 그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 결혼의 끝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댁만큼은 끝까지 저를 챙겼어요. 이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네가 이 결혼을 끝내는 건 맞는 선택일 거야. 하지만 네가 고생한 건 우리가 다 알아. 네가 우리 가족이었던 시간 절대 잊지 않을게. 시아버지도 말씀을 보탰어요. 아이는 우리 집에 언제든 데려와도 좋다. 네가 힘들면 꼭 연락해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보다 시댁이라는 좋은 어른들과 헤어진다는 게 더 아쉽게 느껴졌어요.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종종 연락을 주셨고, 저는 그분들의 따뜻함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했어요. 첫 번째 결혼의 경험 때문인지 시댁이라는 것에 크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무너졌지만 시댁과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이해해주고 챙겨줬던 기억 덕분에 결혼을 다시 생각할 때도 시댁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어요. 저는 첫 번째 결혼이 끝난 후 혼자가 되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입사한 회사에서 두 번째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저와는 입사 동기로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참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에 진심을 다했고 동료들을 배려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까워졌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죠. 저런 남자랑 결혼한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고 그가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아내가 샌드위치 싸줬어. 덕분에 하루 시작이 좋네. 오늘 집에 가면 아내랑 같이 저녁 만들기로 했어. 빨리 끝내야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가끔 첫 번째 결혼을 떠올리며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줄고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피곤함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는 말에 처음으로 둘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아내랑은 여전히 잘 지내지? 지나가듯 물은 말에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더니 속마음을 말해주더군요. 사실 잘 못 지내. 매일 싸워. 내가 뭐만 하면 아내는 감시하듯 묻고 내가 조금만 늦어도 전화해서 난리를 치거든. 그랬구나. 그런 얘긴 처음 듣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다들 내가 가정적이고 잘 산다고 생각할 텐데. 그날 저에게 처음으로 아내의 과도한 집착과 부부싸움으로 인한 고통을 털어놓더라고요. 회사에서라도 웃고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결국 그 사람의 결혼 생활도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끝났어요.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내심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많이 힘들지? 나도 겪어봐서 잘 알아. 그래도 네가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야. 고마워. 위안이 많이 된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믿음직한 동료 사이에서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로 조금씩 변해갔죠.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던 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가 없었으면 나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끼리의 대화가 주는 위로는 정말 컸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서로의 존재가 점점 소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약속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요즘엔 회사 끝나고도 네 생각을 많이 해.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직장 동료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어느새 이 사람의 존재가 제 일상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감정은 명확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도 더 깊이 믿고 의지하게 되었죠. 연애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더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진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볼래?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 말에 마음이 설렜지만 동시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결혼의 기억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던 중 남편은 자신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 내 재혼을 그렇게 반기지 않을지도 몰라. 첫 결혼 때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들었거든. 남편은 과거 아내의 집착과 문제들로 인해 시댁 전체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전부인은 너무 집착이 심해서 내가 집에 조금만 늦어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쳤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뭘 해도 항상 불만이었고 결국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됐지. 남편의 얼굴에 어두운 표정이 서리자 저도 예비시댁이 겪었을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 기억 때문에 내 재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널 보면 분명히 마음을 열 거야.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오히려 그런 배려가 고맙게 느껴졌어요. 시댁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됐고요. 하지만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시댁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긴장이 됐지만 옆에 누구보다 제 편인 남편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결혼을 또 하겠다고 해서 놀랐단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천천히 알아봐야겠지. 그 말에는 분명 예의가 담겨 있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예비시댁 분위기를 조금 더 알아보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는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셨어요. 저와는 10살이나 차이가 나서 한참 동생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보다 어린 나이에도 시댁에서 마치 딸처럼 시부모님을 잘 모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어제 산 과일인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형님이 밝게 웃으며 과일을 건네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형님을 바라봤어요. 네가 또 이렇게 우리를 싹싹하게 챙기는구나. 너만 있으면 우리 집이 더 화사해진다. 그 말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형님이 가족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단순한 며느리 이상의 무언가처럼 보였거든요. 형님은 가끔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도 크게 대화를 걸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화가 오갈 때마다 형님이 말끝마다 시댁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제가 추천한 그 가구 사셨죠?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에도 제가 골라드릴게요. 형님이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이 묘하게 저를 찜찜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집을 나서며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형님 되실 분이 시댁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딸처럼 예뻐하시더라. 남편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형수님을 많이 아끼시지. 집에 자주 들러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 그 말을 듣고 나니 시댁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미 시댁은 형님을 중심으로 가족의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선택했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시댁의 경계심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풀릴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꼭 노력할게. 남편의 말을 믿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후 시댁에 적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시댁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전 결혼에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님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형님은 저보다 10살이나 어렸고 시댁에서 장남의 아내라는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치 않았어요. 나이 차이 때문인지 차마 자연스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직접 부르는 일을 피했고 돌려서 말하거나 아예 부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와 팔짱을 끼고 저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동서, 우리 호칭 정리는 어떻게 할까? 동서가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은가 봐.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좀 어색해서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르게 될 것 같아요. 형님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형님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동서가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대요. 호칭 정리를 한 번에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집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형님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예, 넌 초혼도 아니고 나이도 있는데 이런 건 기본 아니니?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새로운 가정이 생겼으면 이 집안의 질서를 따라야지. 나이가 많건 적건 새댁이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기본이지. 형님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님 말씀대로 동서가 저한테 형님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서가 좀 어색하다고 하니 제가 괜히 예민하게 느낀 걸까 해서 여쭤봤어요. 형님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꼼이 담겨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속상했던 마음을 털어놨어요. 오늘 너무 속상했어. 형님이 왜 굳이 시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건지 모르겠어.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형수님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그런 부분들에 예민하셔. 내가 중간에서 당신 편을 들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게. 남편의 다정한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남았어요. 형님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형님이 저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댁에서 만난 첫날,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존댓말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동서, 앞으로 잘 지내봐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님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절 준비를 위해 시댁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동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런 거 잘하시겠죠? 난 아직 이런 거 잘 못해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대단하게 음식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차차 나아지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형님의 말투는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형님이 은근히 반말을 섞어가며 말을 했어요. 동서, 이거 좀 같이 옮겨볼까?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싶어서 조용히 옮겼지만 형님은 점점 더 대놓고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좀 빨리 하지?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동서가 더 잘하니까. 점점 변하는 형님의 태도에 속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대놓고 따지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의 말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동서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건 노련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시부모님이 옆에 있는 상황이라 애써 웃으며 넘겼어요. 형님의 태도는 시부모님이 자리를 비우면 더욱 심해졌어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나는 아직 젊어서 이런 거 익숙치가 않네요. 동서가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다 잘 챙기셔야지. 노하우가 있으실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형님에게 물었죠. 형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형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못할 소리라도 했나? 형님의 무례한 태도는 남편이 없을 때 더욱 심해졌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다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도 남편은 쉽게 믿지 못하더라고요. 형수님이 그랬다고? 내 앞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가 상상이 안 가. 남편의 반응에 더 큰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형님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고 이 모든 상황을 제가 혼자 견뎌야 하나 싶은 생각에 고립감이 커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형님은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엌에서 시작된 짧은 말투가 거실로 이어졌고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도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명절날 시댁에 모여 음식을 준비하던 중 형님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동서, 이런 건 미리 손질을 해놨어야지. 몇 번을 말해 알아듣나?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지만 형님의 말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님은 가족들 앞에서도 말을 짧게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동서는 한번 갔다 온 사람이라 그런가? 요리 맛이 좋다니까? 가족들 앞에서 선을 넘는 말투였지만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우리 작은댁 며느리가 요리는 괜찮게 하니까 걱정이 없구나. 큰데 가기는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참다 못한 저는 형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저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형님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내가 뭘? 뭘이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의를 지키는 만큼 형님께서도 제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예의? 웬만하면 서로 존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뭐? 아니, 동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동서가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 너무 어색해 하길래 편해지려면 내가 먼저 좀 편하게 대해줘야지 싶어 그런 건데. 그 뻔뻔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형님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다른 가족들의 분위기였어요. 약간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얘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큰애가 너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도 덧붙였어요. 그래, 나이가 어릴지라도 형님은 존중해야 하는 거야. 어리다고 윗사람을 아래로 두려고 하면 쓰나?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형수님이 말투가 좀 지나치긴 하셨어요. 이 사람도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버님이 나섰어요. 뭐? 너 지금 우리 부부 무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로 몇 년이나 더 살았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남편과 제가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몰리는 분위기가 됐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의 말에 맞장구 치며 웃음을 띄웠어요. 맞아요. 내가 이 집안에서 더 오래 며느리로 있었으니까 동서가 날 형님으로 대접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맞죠? 형님의 말투와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턱 막혔어요.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억지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어요. 형님, 형수님, 그냥 서로 좀 배려하면서 지내면 안 될까요? 이 사람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저는 속으로 분노와 좌절감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형님과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며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시부모님, 형님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떠난 여행이었죠. 저는 그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여행 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가족 여행 중 오랜만에 휴식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사진에 달린 수상한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유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웃기네. 잘 지내? 그때 돈은 잘 갚았니? 순간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유라는 형님의 결혼 전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을 남긴 사람은 형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싶더라고요. 무시할까도 싶었지만 가족여행 내내 사진에 달린 수산한 댓글이 계속 마음에 가시처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끝난 뒤 다시 SNS에 접속했죠. 댓글을 단 사람의 프로필을 살펴보니 화려한 술자리 사진과 고급스러운 업소 분위기를 담은 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 사람과 형님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 사진에 달아주신 댓글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유라라는 분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곧장 답장이 왔습니다. 네, 제가 아는 김유라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분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분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세요. 혹시 전에 어떤 관계가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대방은 잠시 있다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 그분이요?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저랑은 업소 VIP 고객이었던 제 지인이 그분과 얽힌 적이 있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분 돈 문제로 꽤 유명했었어요. 손님들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아서 업소 안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결국 문제를 크게 만든 뒤에 잠적했었는데 이렇게 잘 사는 집안에 시집갔을 줄은 몰랐네요. 문장을 읽는 내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자신만만하게 굴던 모습이 떠올랐고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적했다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대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추가적인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당시에 김유라 씨가 우리 업소에서 꽤 잘 나가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손님들한테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몇몇 VIP 고객들은 당연히 돈을 받을 줄 알고 그냥 믿고 빌려줬는데 나중에야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죠.
어떤 손님들은 큰돈을 빌려줬다가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도 했는데 김유라 씨가 업소를 그만두고 완전히 사라져서 흐지부지 끝난 걸로 알아요. 그 뒤로 결혼한다는 소문만 들었고요. 결혼.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결혼으로 과거를 덮으려 했다는 게 분명해 보였죠. 혹시 지금도 그 돈에 대해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걸까요? 상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업소 쪽 사람들은 대부분 잊었겠지만 돈대의 몇몇 고객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들도 빌려준 돈을 잊어버릴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대화를 마치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님이 이런 과거를 숨기고 어떻게 지금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그 과거가 언제 드러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후로 몇 달 뒤, 명절날 시댁에서 모두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형님은 여느 때처럼 저를 비꼬며 가족들 앞에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죠. 동서, 빨리 와서 이것 좀 해줘. 알잖아, 내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큰댁 며느리가 든든하니 얼마나 좋아. 빠릿빠릿하게 형님을 잘 도와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며칠 전 형님의 과거를 알고 난 뒤부터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다렸죠. 형님이 또 무슨 말을 하실지요. 부엌에서 형님과 단 둘이 남은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혹시 이분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제 사진에 댓글을 다셨던 분인데 형님께 돈을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여준 건 형님의 과거 사진이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친밀하게 찍힌 사진이었고 사진 속 형님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형님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걸 본 거야? 형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까지 불안이 스며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냥요. 사진에 달린 댓글 보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형님, 이분이 돈을 빌렸다고 하시던데 갚으셨어요? 혹시 제가 대신 전해드릴까요?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을 붙잡더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제발 그 얘기 가족들한테는 하지 마. 알겠지? 내가 다 설명할게.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이야. 그 사람 그냥 과장한 거야. 형님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오래된 일이군요. 근데 혹시 아주버님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 얘기도 비밀로 하고 결혼하신 건가요? 그 순간 형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잠시 뒤 소란을 느꼈는지 아주버님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달려가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주버님, 혹시 형님의 과거 이야기를 알고 계셨나요? 한마디만 건넸을 뿐인데 아주버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표정에서 이미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는 거야? 옛날 일이잖아. 그리고 유라는 지금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그런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으셨으면 형님이 아까 저를 붙잡고 제발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명확히 꼬집은 모양인지 두 분께서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원하는 걸 말할 기회가 왔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가족들 앞에서 꺼내지는 않을게요.
대신 형님과 아주버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앞으로 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저를 존중하시면 저도 형님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두렵기는 했는지 형님은 눈물이 맺힌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시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너한테 심했어.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 없을 거야. 아주버님도 한숨을 쉬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유라가 가끔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을 했던 건 나도 알고 있었어.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할게. 미안하다. 그날 이후 형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잘하려는 모습이 보였죠. 두 분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 시댁에 방문하는 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참 여기까지 오기 다사다난했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형님은 저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했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릴 뿐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덕분에 시댁에서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댁에서도 제 자리를 지키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서 정말 후련하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답니다. 이제 더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